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핀푸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 재능과 노력과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한 차례 만들었었는데요, 너무 길고 이 중원부원에서 다시 만드는 버전입니다.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바이올린,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재능과 재주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 로자코비치,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 로자코비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첫 레슨을 하고 선생님이 첫 레슨 직후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로자코비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라는 전언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 성공한 사례보다 재능과 재주에 의한 이야기가 더 우리를 더 압도하는 힘이 있고, 또 그것에서 뭔가 더 겸허해지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재능과 재주를 타고난 것 이외에 노력과 그 노력을 이어가는 끈기까지를 더해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 타고난 재주, 노력 플러스 끈기,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재능이라고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재능은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고난 부분, 탤런트, 재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재능과 재주와 그리고 이 노력을 따로 생각했을 땐 노력과 끈기가 절대적입니다. 특히 클래식 분야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이 그릿, G-R-I-T, 여기 짠 하고 뜨고 있나요? 그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저는 소설 읽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기계발서 좋아하지 않음에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노력과 끈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능을 뛰어넘는 무수한 수천 가지의 사례들과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책의 시작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7주간의 지옥주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무려 2년여를 준비해야 되지만 입학 후에 불과 2달을 버티지 못하고 상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 그만두는 비율이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0%죠. 근데 이제 그 저자의 이야기는, 책을 조금만 소개하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입학할 때 모두의 총애를 받던 그 성적의 데이터에 의해서 얘는 정말 우리 학교를 빛내줄 인물로 성장할 거라고 관심을 모았던 사람도 탈락을 하고, 굉장히 변변치 못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오히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물론 이걸로 시작하지만 음악 미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계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어가는 노력과 끈기가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가 아니고 바이올린 사이트니까 바이올린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두 번째, 노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생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만,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한 0.1도 정도의 두 성분이 각도가 일치하지 않고 벌어져 있을 때, 그걸 계속해서 무한으로 연결하면 결국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선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는 너를 다시 이 길로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그것이 2배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이 들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거나 바이올린의 연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줄이려는 생각에 제 마음에 지금 가득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향이 중요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이 이야기를 했지만 Everything comes from DNA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건 다 결국 DNA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결국 타고나는 게 전부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취향이라는 것은 영어로 테이스트, 독일어로 게슈막이라고 하는데, 취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학습되고 개발되고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는지,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무엇을 자신이 좋아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음악가로 성장하며 취향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취향을 가질 것,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남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명교수로 유명한 자카르 브론 선생님이 계시죠. 문화에 무수히 많은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을 배출했고, 우리에게는 그 중에서도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와 바딤 레핀이 유명한 걸출한 제자들 중에 두 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바딤 레핀은 클래스의 최고의 연주자였어요. 물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퀸 엘리자베스를 우승하기도 했지만 벤게로프에게조차 레핀은 어떤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카르 브론 교수도 항상 문화생들을 소개할 때 레핀을 항상 넘버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바딤 레핀보다는 벤게로프가 훨씬 더 저에게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이니까요. 많은 연주들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요 10년 사이에 뭐가 다르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이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노력과 재능의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막심 벤게로프도 물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죠. 하지만 그 어렸을 때 자신이 늘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레피네보다 벤게로프가 뛰어난 점은 자신을 끊임없이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물론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많은 기복이 있는 레핀에 비해 적어도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저는 훨씬 더 막심 벤게로프가 바이올리니스트로 믿음직하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니까요. 자, 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역시 꾸준히 노력을 끈기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비단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롱런 하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며 짧은 영상 길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